전준경이라는 예.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있습니다. 전준경 씨에 대해서 김용 아닌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아, 그 전임이구나. 그 전임. 김용 전임이구나. 네. 이 사람이 백현동 개발업자로부터 7억 8천만 원인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전준경 씨인데요. 아, 오른쪽. 예. 오른쪽입니다. 왼쪽 분 아니고 오른쪽. 저분은 이제 TV 같은 데서도 제가 가끔 봤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검찰이 이 양반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구속은 안 하고 일단 기소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속영장 신청했었는데요. 법원에서 안 내줬어요. 그래서 일단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느냐.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의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 8,208만 원을 받고 그리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서 사용했다. 이거군요. 대박이죠. 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면은 전현희 씨가 있을 때 국민권익위원장 아닌가요?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 받아가지고 고충 처리해주고 대가를 받은 건가요? 그래서 지금 백현동 특히 이제 청탁 그 인허가 개발 인허가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받은 것 중에는 백현동 개발 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이 있어요. 이 사람 정진상한테 돈 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정진상이 아니라 저기 김인섭. 김인섭을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백현동 그 식품연구원 부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그게 이제 아파트로 도저히 될 수가 없는데 그 김인섭을 정바울이 영입을 해가지고 4단계를 성남시장 시절에 4단계나 이제 용지를 상향 등급을 올려줘서 아파트 지을 수 있게 해준 그 정바울인데 맞습니다. 그 정바울이 돈 준 게 여기 또 있었군요. 아, 백현동 그러니까 성남시장 백현동의 아파트 개발에는 또 이분도 관여가 된 거네요. 이 사람은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 아, 이게 백현동은 아니고 사람만 정바울 같은 사람이네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이 또 딴 데를 개발하는데 같이 또 이제 내가 얘기해 줄게라고 하면서 또 받았군요. 일부분 받은 혐의. 또 이게 경기도네요. 네네. 또 경기도죠. 이재명 용인. 2017년에 이재명 지사 때 아닌가? 그렇죠. 야.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이게 권익위원회 이 사람이 고충 민원 그러니까 권익위원회는 일반인들도 내 권익이 침해됐어요라고 저 의견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이 있냐면 신길동 온천 개발 사업이 있어요. 경기도 신길이 서울에 있는 신길동이 아니고요. 안산에 있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신길 온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 온천역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신길 온천역이 있긴 있지만 거의 그쪽이 개발이 안 돼갖고 야 온천역에도 온천이 없네 사람들 다 이제 이러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민원 올립니다. 야 여기서 온천이 나왔는데 그때 이거 내가 제일 먼저 한 거야. 그런데 이걸 공공사업을 하면서 내 이름을 쏙 빨빨았어. 내 권리 보장해줘. 라고 이거를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습니다. 이 사람이 이 민원을 받아서 이거는 타당해 보입니다. 처리하세요. 라고 이름을 얘기를 해줘갖고 실제로 이 사람의 권리가 일부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이 사람 개인의 이 권리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각종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사건 후에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후 뇌물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구속 기소가 안 되는 거요? 이게 검찰이 이게 결국 백현동 그 이재명 김인섭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을 수사하다가 이 정바울 회장의 자금 흐름을 찾다가 이분을 찾아냈네요. 이분이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가깝네요. 맞습니다. 2015년에서 18년에는 국민권익위의 비상임위원회였고 그다음에 2020년에는 용인시정연구원장 이때 이제 용인시정연구원장 그리고 2021년에 그러니까 지금 김종식 가기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해왔네요. 계속 민주당 쪽 인사였네요. 민주당 인사예요. 오랫동안 민주당 인사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생계형 민주당 인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 근처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나는 그걸로 돈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신길 온천역 같은 경우는 법이 정당한 자문 일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다. 예. 이게 권익위에서 일 처리한 거에 대한 그 사후 뇌물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주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분의 인식이 묘합니다. 이분이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은 전 부원장은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뇌물이나 청탁 알선 대가가 아닌 협업과 동업에 따른 네.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네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전 부원장은 기소된 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에 대한 기사가 검찰발이라는 취지를 주장하면서 총선 기간에 민주당, 민주연구원 등을 앞세워서 국민들 기분 상할 내용을 퍼뜨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제가 검찰이 판단한 정도의 인물은 아니고 윤 정권 들어서 워낙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내성도 국민들에게 생겨서 아무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 여러 면에서 잘 준비 대응해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겠다. 아니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합니까? 국민권익을 봐주고 그거를 해소해 주는 게 국민들이 불편한 것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민원 처리할 때 좀 잘못된 것들을 국민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권익에 침해가 있지 않도록 권익을 지켜달라고 해서 그런 위원 자리를 줬는데 이분은 협업이나 동업을 할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거기서. 협업이나 동업을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협업이나 동업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네. 재밌네요. 참 창조경제네요, 진짜. 진정한 창조경제. 야, 정말 이런 인식을 어떻게 갖고서 네.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네. 공직을. 그런데 지금 일단 선거 이기고 나니까 예. 약간 배짱 부리는 거는 이 사람이나 예. 이 돈봉투 지금 의원들이나 다 똑같아요. 지금 현역 의원 7명한테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조사받으러 오세요라고 통보했는데 배짱이네요. 안 받고 안 가고 전화 연락 안 받고 지금 무슨 소리야, 나 지방 일정이 있어, 나 상임위원회 활동해야 돼라고 하면서 아무도 응하고 있지 않답니다. 아무도 응하고 맞아, 있지 돈봉투 있잖아요, 돈봉투. 예. 돈봉투 이거 선거 끝나고 나면은 그랬지 네. 않습니까? 지금 심지어 돈봉투 받아 윤관석이나 이런 분들은 공천 안 줬지만 네. 인천에서 한 몇 명이죠? 그 거의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도 공천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당선이 된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네.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돈봉투 수사 결과 나오면은 보궐선거 상당히 하게 될 거다, 인천 쪽에. 맞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분들이 역시 민주당이군요. 네. 당 대표의 뜻을 따라서 안 나가는군요. 지금 재판도 안 나가잖아요.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검찰 예. 공권력 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이게 지금 나라가 있는 거야? 라고 의심될 만큼 이게 입법부에 있는 사람 맞아? 라는 예. 워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민영배 씨 글을 좀 소개를 예. 해드릴게요. 네네. 민영배 의원이 수원지검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 진상규명, 사건 사법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즉 이화영 그 술판 회유 조작 예. 사건 이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거를 네. 검찰을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글을 썼는데 네. 딱 한마디만 읽어드릴게요. 네. 검찰, 이화영, 중간이 없는 싸움이다. 둘 중 한 명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검찰을 의심한다. 자, 국회의원이 이 정도의 워딩을 했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이 사람이 근거를 댑니다. 정말 엄청난 근거를 댑니다. 민영배가 되고 있는 이화영 진술 회유 사건 이거에서 검찰이 의심스럽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뭡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검찰을 의심한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검찰이기 때문이다. 일관되네요, 민주당은. 네. 지금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네. 단장이고요. 예. 이분 밑으로 고검장 출신들,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 이 그 대책위 위원으로 줄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원지검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은 못 믿는다. 네? 대한민국 검찰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돈봉투 받은 방금 국회의원들 예. 자 조사받으러 오세요 하니까 안 가. 안 가는 거군요. 너 대한민국 검찰인데 내가 왜 가? 왜냐면 대한민국 검찰이니까. 네. 야. 여러분 이런 식이면 국민이 세금 독촉장 받으면 나 안 가. 왜? 당신은 대한민국 국세청이니까. 자 주차 위반 티켓 딱지 뗍니다. 나 안 받아. 왜? 당신은 대한민국 경찰이니까. 이 사람은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민영배 의원은 네. 반국가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이건 정말 반국가적이죠. 네, 반국가적 발상인데요. 네. 아무리 검찰이 비판할 거리는 있다고 하지만 비판을 받아야 할 수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게 자기 그 비판의 근거가 된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고 미국 검찰이면은 믿습니까? 아니면 뭐 미국 검찰, 일본 검찰, 아니면 뭐 북한 검찰? 그러면 믿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못 믿습니까? 이런 말은 어떠세요? 자, 이거 가정입니다. 민영배 의원이 갑자기 무슨 뇌물수수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그럴 때 제가 글을 올립니다. 이것은 민영배와 검찰의 싸움이다. 나는 검찰을 믿는다. 왜? 네. 민영배니까. 라고 제가 글을 써서 올리면 민영배 의원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게 제가 지금 말하는 논리가 이게 논리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면서 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나는 검찰과 이화영 중간이 없는 싸움이다. 둘 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말하고 있다. 나는 검찰을 의심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검찰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게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 사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 대해서 수원지검의 그 이화영 씨가 술판 주장한 거에 대해서 그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맞습니다. 23일 날 이원석 총장이 공당이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중대 범죄자가 하고 있는 근거 주장에 공당이 끌려다니면 안 된다니까 바로 이틀 사흘째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민영배 씨가 구출하겠다고 나선 거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완전 모양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가 봐도 이화영 씨나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주장에 공당이 쏘가 넘어가서 끌려다니지 말라고 검찰총장이 참고 참다가 나섰는데 민영배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검찰총장이 맞서야 됩니까? 아니죠.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민영배면 누구 정도가 나가줘야 되나? 아니면 뭐 서울지검장 정도가 발언을 해줘야 되나요? 그냥 경찰 내보내요. 아니 대한민국 검찰을 못 믿는데 왜 검찰이 나갑니까? 그렇구나. 경찰이 해줘야 되겠군요. 경찰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 그런 분 나가세요 그냥. 아니 대한민국 검찰,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서 시작된 대한민국 검찰을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에게 뭐하러 검찰이 대응합니까? 그냥 알바 없나 알바? 매점 알바 나가세요.